오늘 오전 미국 시간 9시 30분께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게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가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직접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는 지난 5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연초 주춤했던 물가 둔화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틀 연속 치솟았던 국채 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되게 되면 세수는 줄고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큰 폭으로 오른 수익률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진정된 것입니다. 글로벌 국제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412%까지 떨어지다가 오후 4시 기준 5.4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424%를 기록 중입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 금리도 3.5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4.737%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폭을 줄인 것은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건수가 5월 들어 예상 밖의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입니다. 오전 10시께 미국 노동부는 구인 이직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22만 1000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795만 건도 웃돈 수치입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가 2022년 3월 1200만 건을 점정을 찍은 후에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4월에는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탄탄하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연준이 이번 9월 17, 18일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파월은 현재 지표들이 물밑의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하강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보고서는 오는 3일, 연방 정부가 집계한 6월 고용 보고서는 오는 5일 공개가 됩니다. 월가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로널드 템플 라자드 최고 투자 전략가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널드 템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의식해서 올해 연말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템플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이 오는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1월, 12월 FOMC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연말로 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은 둔화하고 반대로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당위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시사한 한 차례 금리 인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로널드 템플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 행보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주요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11월 FOMC 회의에서도 대통령 선거 이벤트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의 최저금리 전망치를 3.5%로 제시를 하면서 최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동결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도 미국 증시 전망 상향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RBC는 미국 증시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S&P 500 전망치를 기존 5,300에서 5,7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로리 칼바시나 RBC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식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초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난 4월 같은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S&P 500 지수가 5에서 10% 정도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월은 주식시장에 유리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9월, 10월에는 주가가 부진한 적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8, 9, 10월에 부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연말까지는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현재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S&P 500 지수 목표가를 5,700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늘 마감한 S&P 500 지수 종가 5,509 대비 앞으로 3.5%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7월달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달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팀은 전날 보고서에서 월가의 컨센서스 전망치가 이전 분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서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상회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의 2분기 EPS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8.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를 달성한다면 지난해 1분기 이후 최고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약 6% 증가해서 기대치였던 3.1%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S&P 500 기업들은 최근에 거의 모든 분기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월가의 2분기 추정치가 이제는 너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등 거대 기술 기업들마저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2분기 실적은 이달 중순부터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빅테크 종목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낼 경우 주가 조정폭은 더욱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드만삭스는 최근 월가의 S&P 500 지수 연말 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어지자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은 세 번째 상향 조정입니다.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끄는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지난 2월에 5,200에서 현재 5,900으로 올려 잡은 상태입니다.